네, 제주를 회의와 관광이 어우러진 동북아 최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제주도의 출자 그리고 도민주 공모 방식 등으로 지난 2003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어만 놨지 별다른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도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이른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몇 년 사이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내부에서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고칼의 제주팟 오늘 이슈 인터뷰는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정종훈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이덕재 감사 두 분 모시고 컨벤션 센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초대 응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는 또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 저 노조위원장님. 정말입니까? 네. 자, 그러면 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두 분 먼저 위원장님부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노동조합 위원장 정종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CC 노동조합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이덕재입니다. 네, 저는 두 분의 자기소개가 좀 더 다이나믹하기를 바랬으나, 네,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처음이시다 보니까 또 지금 오늘 또 약간 좀 무거운 얘기를 다룰 거다 보니까 약간이 경직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두 분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이 이미 오전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컨벤션 센터에 노조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 노조가 이게 언제 결성이 됐습니까? 최근 일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노조가 설립이 된 건 네. 2006년도에 이미 노조가 설립이 됐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은 노조군요, 이게. 네. 근데 뭐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뭐 센터 내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뿐이었지,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조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4월 20일경에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 피해 동료들이 저한테 도와달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오기 시작했고, 직접 노조가 좀 행동에 나서달라.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는 이제 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회사의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줄 거라고 이제 동료 직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힘들다고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책임자였음에도 그렇죠. 귀와 눈을 완전히 감고 있어서 동료들의 아픔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면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동료들한테 한없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현재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기레기의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참 저도 옛날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참 비판 기사를 참 많이 쓰긴 했죠. 네, 근데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이런 주변의 이 차가운 시선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보니까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고질 대표님께서는 대표 아니라니까. 어쨌건 간에 기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작은 일을 이제 미리 이제 꺼내서 이제 사회에 알려야만이 그게 큰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레기라고 자신을 학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 한마디에, 위원장님 저 한마디에 모든 죄가 사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시작을 한번 해보죠. 사실 이제 다수 도민들께서는 우리 컨벤션 센터 하면 그냥 아유 적자, 네. 저기 돈 못 버는디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뭐 이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뭐 저 직장 갑질이라든가 네. 뭐 어떤 수의계약 뭐 그런 조항이라든가 야 저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네. 좀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 사실 이게 저는 수면 아래 더 많이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 문제 원인을 일단은 총론적으로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비위 행위자들이 이게 불법이다, 비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나 속일 수 있다는 건 이번 도유의 이전까지는 본인들이 깨달은 바고, 그러다가 이번에 꼬리를 밟힌 거죠. 어쨌건 간에 저희 ICC 노동조합이라는 이 조직이 어쨌건 간에 이제 자성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이제 내부에서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위 행위자들이 그게 상당 기간 이어져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갑질의 경우 성희롱과 유사해 가지고 이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지금 경영기획실장직을 맡고 있으신 분은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저희들 참 가해자에겐 꿈 같은 회사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니기 좋은 회사처럼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돼가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거든요. 일단 뭐 마무리를 하자면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직에 만연한 이런 병폐들이 있음으로써 뭐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건 간에 저희 ICC 노동조합이 지금 나서기로 한 이상 저 삭발하고 왔거든요. 오늘 어쩐지 머리가 오늘 짧으시더라고요. 시원하게 이제 병폐들을 싹 이제 날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을 하려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내부의 고질적인 폐해가 이게 좀 어떤 특정인들의 좀 과도한 행동, 그리고 이제 뭐 비호하는 행동 이런 게 아무튼 이게 시스템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좀 우리 저 노조의 시선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수의계약 규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액수 이상의 금액은 하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쪼개기로 이렇게 규정을 바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이덕재 감사님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센터의 규정이 뭐 수의계약 규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번에 도의회 행정사무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몇몇 비위 행위자들이 이것을 왜곡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센터의 계약 규정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왜곡하여 잘못 사용한 직원들이 문제인 것이지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의계약은 이제 출자 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센터가 출자 기관으로서 이제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 즉 줄여서 지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용하고 따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서 말한 지계법이라는 게 사실 1년에 몇 번씩 수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센터 내부 계약 규정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지계법을 따른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저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말이 많은 게 그 저희 내부 수의계약 규정 2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 뭐 대표이사가 별도 방침을 정해서
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각종 이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몇몇 비위 행위자들이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왜 있냐면 앞서 말한 지계법 안에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적 원래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여성 리더 기업 같은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보면은 긴급한 행사라는 딱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관하는 행사가 3일 만에 연락이 와서 컨벤션 센터에서 하라. 이렇게 돼버렸을 때 예를 들어 7, 8천만 원짜리 무대를 만들어야 되면 사실상 입찰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별도 규정을 마련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라. 즉 말해서 앞서 말한 지계법 안에서 규정을 만들어 하라는 것이지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분할하거나 쪼개거나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저 수의계약 분할을 이용을 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및 시행령을 따라서 이제 긴급한 행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막 하지는 말고 그럴 때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부서에서 쪼개기를 한 것과 4, 5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 것은 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죠. 그러면 그 비위 지금 의혹을 받는 그 당사자분들은 왜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 이게 지금 겁니까? 빠져나갈 자기들 명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그러라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 제가 지금 정확히 상황 파악을 좀 못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그 내부에서 좀 직원들이 좀 약간 편이 갈려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혹시? 부끄럽지만 뭐 편이 갈렸다고 뭐 표현한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일단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성명서 발표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측은 지금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이간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비노조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대부분 비노조원들이고 노조원들이었다가 이번에 그 며칠 안 됐습니다. 한 10월 정도 전에 뭐 한 가반수 이상 이후 전부 다 노조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조는 우리 뭐 특별한 뭐 노조원들을 위한 뭐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 잘못된 것을 막고 맞습니다. 비위행위를 없애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측에서 우리 노조원들을 어떻게 지금 외부로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을 괴롭힌 가해자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컨벤션 센터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서 갑자기 이제 좀 비위 대상자가 나오고 의혹을 받는 분들이 나와버리니까 좀 약간 혼돈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약간 뒤쪽으로 뺐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바로 한번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비용을 이 회사의 어떤 그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이걸 개인이 납부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사내 감사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지금 비위 행위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양모 실장과 그 피해자가 있는 시설관리실장 김모 실장이 저를 탕비실로 부르더라고요. 회사 탕비실로. 거기서 세 사람이 마주한 자리에서 커피를 끓여주려고. 아니죠. 저는 이제 커피를 끓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커피를 끓여서 감사님한테 드리려고. 아니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일단 이제 뭐 느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대뜸 이제 양모 실장이 저한테 그 우리 피해자
피해자 정모 차장이 회사 서버가 망가졌으니 개인 부담시키고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오라. 감사시니까 감사의 위치에 계시니까 하라 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춰가지고 뭐 뭔가를 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회사 서버가 고장이 났으면 정말 우리 정모 차장이 업무 태만에서 고장인지 그렇죠. 아니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인지를 그걸 정확히 봐야죠. 그렇죠.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정말 우리 정모 차장이 업무 태만에서 고장이 난 것이면 우리가 이타저타 징계를 할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고 뭐 배상 책임까지 물으면 그때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대답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는 그래서 안 되니 나가라 하더라고요. 저를. 아니 커피를 타주지도 않고 너는 그래서 안 되니 나가라. 그래서 아마 이덕재 감사가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많이 났죠. 나고 그 사내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사내 감사라는 자리는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이것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징계 주고 말고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 실장님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면은 이거 직장 갑질이 되니까 뭔가 감사 그러니까 이 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합법적으로 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거죠. 좋으신 것들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원칙과 규정을 지키면 잘못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원칙과 규정이 지켰다면은 비밀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정모 차장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개인 비용으로 그걸 냈나요? 예,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8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1,080만 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피해자분이 피해자를 통해서 그 당시 녹취록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징계를 운운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한테. 징계 줄 수 있어. 양모 씨하고 김모 씨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 담당 직원인 그 정모 씨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이제 징계를 줄 수 있다. 징계를 줄 수 있으니 너가 이제 변상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변상으로 끝내는 것을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얘기지. 억울하면 소송하라. 교회 다니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면 소송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80만 원에 대한 1차적으로 우리 피해자가 서버를 점검하고 나서 대표이사에게 서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용을 줘서 고쳐야 됩니다라는 문서를 결제를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이사 사인까지 났거든요. 그러면 경영실에서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그 당시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있었던 양모 실장이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본 적 없습니다. 그 문서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전자결제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자결제를 도입해서 사용했을 때 제가 그 문서를 봤습니다. 직접. 수신자의 경영기획실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것은 감사님이 그 문서를 직접 보셨다는 직접 거예요. 봤습니다. 그 전자문서.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직원분이면? 당초에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경영실에서 모든 열람권을 다 막아놨습니다. 특정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전자문서를. 다행히 그 전에 제가 이 문서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전자결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사인이 나고 수신자가 경영기획실장으로 돼 있으면 대표이사 사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문서는 경영기획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문서를 안 봤다고 하는 것은 맹백한 거짓말이고 정말 못 봤다면은 그 문서를 접수를 한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파기를 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경영기획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저희 스스로한테 계속 이제 저희 그 이제 노동조합 그 저희 임원들한테는 매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좋으나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절대 거짓말 하지 마라. 예,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면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문서를 누락했거나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잘못이 될 것이고요. 상식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의하면 양관희 실장이 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보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해태했다는 거죠.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는 지금이라도 전자결제만 뒤지면 누구까지 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뭐 회사 장비의 어떤 그 이 고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그 뭐죠 수리비를 뭐 청구하거나 처리하는 그것도 이제 소액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게 이게 흔히 있는 문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 안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몰랐다는 거 좀 약간 상식적으로 좀 또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말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거든요. 개인이 부담했는데 이 부담한 세금 계산서는 컨벤션 센터로 끊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컨벤션 센터가. 그러니까 2020년도 1년간이 완전히 누구의 회사가 됐었던 것 같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전 대표와 그 경영기획 실장의 회사로 완전히 세팅이 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담당하시는 그 직원분 정은모 씨 그분은 뭐 찍힌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뭐 지금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는 뭐 왕따 이런 거는요. 직장 왕따. 직장 왕따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의 완전한 주관적인 생각인데 괴롭히는 가해자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괴롭히는 거거든요. 괴롭히는 이유가 있다 하면 자 괴롭힌 가해자들은 실장이거든요. 괴롭힘 당한 사람은 이제 밑에 직원이에요.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또는 업무가 서툴러서 이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핑계죠. 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미숙하고 업무가 잘 안 되면 그거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실장이 몫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괴롭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어차피 지금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우리 그 컨벤션 센터 노조를 대표해서 오신 두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요 김익은 전 대표님 그리고 양모 실장님 언제든지 저희 인터뷰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꼭 좀 불러주십시오. 근데 혹시 그 직원분은 그러면 지금 계속 근무를 하시는? 며칠 전까지 이제 정신과 치료 때문에 입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 퇴원을 하긴 했는데 병원에서 뭐 의사가 소견을 뭐 한 6개월 정도 더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과 치료 문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분 우리 정모 직원 그 한 명만 정신과 치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3명이 더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수모를 당해서 지금 배우자와 자녀 초등학교 딸이거든요. 가족 앞에서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들이자 배우자를 거의 나락으로 떠민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니 뭘 그렇게 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가족이 보는 데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 목소리가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괴롭힘의 주체가 아까 얘기한 그 사람 다른 그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 그 Y 그 수석 부장이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다 흘러나와서 다 들려요 그게. 그리고 출장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데 호텔 안에서는 또 이제 너무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구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 2-30분간을 XX에서 XX로 끝나니까 그 집사람이랑 그다음 이제 자식들 둘이랑 이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정말 이제 우리 아픈 동료들을 보도하지도 못한 그 생각 때문에 아직도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말입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너무 참담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 듣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또 최근에 이제 그 보도를 제가 보니까 그 원래 이제 컨벤션 센터 직원이 총 다 해서 45분인데 뭐 저 올해인가요? 아무튼 작년부터인가요? 한 11명이 그만두셨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간보다도 뭐 한 5, 6년 정도 이제 계속 봐도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할 겁니다. 뭐 줄사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줄사직이요. 뭐 직원이 사직을 할 때 그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뭐 개인 사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퇴직하는 직원들한테 너 뭐 때문에 나가라고 이제 캐묻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면서 저 갑질 때문에 사직해요 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줄사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부서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Y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서의 직원들이 줄사직을 했다는 거죠. 야, 저희도 그 조직 내에서 갑질을 뿌리 뽑고자 퇴직한 직원들한테까지 통화를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이 퇴직한 직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터질 게 이제야 터졌다. 자기도 이제 힘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사직의 배경은 뭐 짤막하게 이 정도면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잠깐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퇴직할 때 퇴직 사유로 보통 개인 사유나 이직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차서 회사를 옮길 때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먹여 살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다음 직장을 구해놓고 가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직을 해서 가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컷 일 가르쳐놨더니 딴 데 간다. 잘 돼서 갔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 이 이직을 해서 가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로 간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원래 찌질하는 회사들이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좀 쓸만큼 우리가 그냥 키워놨더니만 이게 지 몸값 높여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한 직원이 저하고 통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직해서 왔는데 잘 돼서 나왔다는 소리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모 형제 자식들을 이끌고 제주도 사람이 딴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갔겠습니까? 우리 6.25 때 피난 가듯이 마지못해 짐 싸서 떠난 겁니다. 이거를 잘 돼서 갔다는 이런 말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모든 문제를 지금 다 시간 관계상 다룰 수는 없고 지금 어쨌든 뭐 기사화됐던 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만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번 이슈가 논란이 좀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직접적인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당사자분도 있고 어떤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게 한 번도 나온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없죠. 심지어 이게 도의회 그 특별감사에서 전직 대표를 어떻게 뭐 그때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참고인인지 아무튼 뭐 어디 관련해 가지고 좀 의견을 드려보려고 불렀습니다만은 두 사람 다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 얘기하면 손정미 전 대표이사 그리고 김익은 전 대표이사 두 전직 대표이사의 불참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이덕재 감사님, 이 부분은 두 뭐 전직 대표이사들의 뭐 개인적인 사유나 뭐 특별한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적절성을 논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되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모든 비위 행위가 지금 연도가 19년도에 몰려 있거든요. 19년에? 예. 19년부터 몰려 있는데 발생 시점이 그 발생 시점 이전이 편드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미 대표까지 부르는 것은 과연 맞느냐 따졌을 때 왜 불렀는지는 이해가 가요.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계약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손정미 대표 때 바뀐 거거든요. 그거는 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굳이 두 대표를 만약에 오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산 질문할 건 아니다. 왜 사건의 중요성을 훼손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집중돼야 되는데 집중해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적정성을 제가 논할 자격은 없지만.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혹시 손정미 대표가 재임하던 시절에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실세가 있었습니까? 손정미 대표 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말씀드릴 건 딱 하나예요. 손정미 대표 때 최초의 흑자가 났었다. 더 이상 더 이유도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흑자가 난 거하고 이제 어떤 조직 장악력하고 조직 장악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요번에 이제 특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 부서에 모 부서장이 숨기려고 작정을 해서 숨겨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에선 손정미 사장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때는 경영기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밝혀내지 못한 게 그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거기다가 19년도부터 이제 김익은 대표가 선임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추진이 됐었던 거죠. 그게 이제 확 커진 게 2020년도고. 그러면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하자면 이 손정미 전 대표 이사 때의 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김익은 전 대표 이사 체제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연히 결이 다르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사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큰 게 김익은 대표 재임 시절과 관련된 그런 얘기란 말이죠. 뭐 어떤 직장 갑질이라든가 어떤 비용의 개인 부담이라든가 뭐 정신과 치료. 그러면 김익은 대표는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뭐 나오더라도 딱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뭐 당당하게 잘못이 없다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내일 이제 고재일 대표님께 바로 전화해서 저희들도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뭐 언제든지 뭐 김익은 대표님을 위해서 항상 저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 직장 내부에서 노조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나의 힘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관리 감독 관청인 행정도라든가 뭐 감사위원회 그리고 뭐 언론 등의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인데 그런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죠. 이거 감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덕채 감사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내 감사했을 때부터 이 문제가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었고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1년 전에 최초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모 실장이 경영기획실에 근무할 때 출퇴근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신고가 돼요. 그때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3개월 동안 나오질 않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년 전이니까 작년 11월이었겠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간 거예요. 해가 넘어가도 조사가 안 나오니까 이 제보자가 감사원으로 제보를 다시 합니다. 감사원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감사원에 합니다라고 감사원에 제보를 했는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때 이 얘기를 해요. 감사원에서 조사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중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여러 제주도에 있는 언론사라는 언론사에는 전부 다 제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은
갑질에 그 갑질하고 뭐 문자 폭언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제가 도내 언론이 아니고 한 육지부의 다른 그러니까 좀 약간 맞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그거를 처음 봤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이런 매체가 왜 제주에 있는 출자 출연기관의 이런 어떤 갑질 논란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좀 의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도내 언론을 모니터하고 이제 아무튼 도내 언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도내 언론에서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너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그렇죠. 거죠. 지금. 황당하고 힘들었던 게 제주도 언론은 정말 기존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랬으면 이슈화가 됐겠죠, 당연히. 근데 그 전에 막아야 되는 게 언론의 이제 본질적인 취지 아닙니까? 이제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이제 작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큰 일을 막는 것도 이제 언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보를 저희들이 아니고 이제 피해자들이 제보를 계속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바라봐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부상을 쳐도. 말씀드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죠. 제주도 각종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서 어디까지 갔냐면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제보가 될 때 저한테 같이 제보가 됐어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비리 행위. 이런 것들 같이 제보가 됐는데 제주도 관광정책과에서 나오셨는데 저는 이 얘기가 하고 싶어요. 마피아 게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좀 듣고 계시죠? 제주 관광정책과 계신 분들.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제보자 색출하더라는 얘기거든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뭐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사내 감사자로서 제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사의 불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는 그리고 회사의 불만을 좀 얘기해봐라 해서 뭐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가지 얘기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제보자 맞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피아 게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가 제보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당신을 제보자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이슈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마피아 게임 저거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마피아 게임은 저렇게 하는구나. 범인 잡기 놀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보셨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을 한 거죠. 누가 이거를 제보를 했는가. 그게 현재 제주도의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됐다 싶어요. 왜? 그 분들은 저를 제보자로 알고 있고 제보자는 따로 계시고 그럼 그분은 제보자로 의심 안 보니까 계속 제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우리 그 피해자들과 제보자들 저희 노조가 싸워줄 테니까 끝까지 제보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경찰의 개입, 그러니까 수사를 해라 차라리 이렇게 촉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탐탁지 않죠. 왜냐하면 벌써 끝났어야 될 일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 이게 뭐 주변에 무슨 뭐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것밖에는 저희가 의구심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내부적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손은 이미 떠난 상태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저희 센터의 자정 능력도 완전히 상실이 됐지만 뭐 이 지금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뭐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관리 감독 부실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미 또 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제 노조들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담당 부서에서.
저는 상견례만 했죠. 가서 이제 인사하고 앞으로 우리 노조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누구를 해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단지 이제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신 김에 어쩌고 저쩌고 몇 마디를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저한테 모든 얘기를 듣고 간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조하고 굉장히 이제 뭐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뭐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미 도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의회하고는 뭐 직접적인 소통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거는 없는데 문광희 정도는 관심 가질만 한데. 근데 일단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쵸. 좀 심각하네. 그래서 특별감사까지 이렇게. 그리고 뭐 가장 뭐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뭐 범죄고 이런 부분에 다 속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도민 혈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지를 이제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회 이런 데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면이 있으시겠네요. 아무튼 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정상화를 어떻게 보면 남의 손에 맡겨야 되는 노조의 좀 답답한 심경이 그래서는 안 되죠.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은. 자, 그럼 좀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게 뭐 좀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라고 좀 예단을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오신 김에 사실 이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 센터 하면은 이제 도민 인식들은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도민 사회에 뭐 도움 되나 싶은 좀 이런 잘못된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좀 뭔가 한 말씀 부탁드리신다면.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직 같으면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재열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그렇게 끊어버리셔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IC제주가 어떤 데를 해야 되지? 제가 좀 낮아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고재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국제 국내회의, 대형회의 또는 전시회를 유치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고객분들이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느끼게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다. 그래서 뭐 구질 대표님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돈을 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인프라라는 거를 좀 이제 인지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다또 수익하니까 이 뭐 컨벤션에도 뭐 자체적으로 뭐 카지노하게 해달라, 자체적으로 면세점하게 해달라, 좀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그런 뭐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이 있는 거고 또 앞에는 이제 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인프라로서의 역할만으로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상당히 좀 어쨌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참 조직이 많이 시끄럽고 좀 도민 사회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좀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려니 생각하시고 이 방송 팟캐스트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도민들도 좀 많은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님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이 되면 저 노조의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센터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영화 한반도 영화를 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통일의 이유를 다는 사람들의 끝은 뭐가 있는 줄 아느냐.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사측에서 지금 부정부패와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람들의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끝에 뭐가 있는 것이냐. 징계 안 하고 덮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 우리 피해자 저 빼고 3명입니다. 3명, 저 빼고 하면 이상하네요. 저 3명입니다. 전화하셔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징계 주십시오. 도민분들이 지금 컨벤션 센터가 썩었다 난리다 이렇게 하시는데 컨벤션 센터가 그렇게 썩은 기관 아닙니다. 잘못된 썩은 것들만 도려내면 컨벤션 센터 정말 괜찮고 좋은 회사입니다. 사측은 이 방송 들으시면 가해자들 징계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사과 전하십시오. 도의회 행정사무관서 때도 지시했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키셔야죠. 저는 이 얘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사측 그리고 김익은 전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따로 또 마이크를 또 대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행 사항 저희 도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